네, 코로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막 제공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정보부터, 이게 처음 우리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병인지에서부터 이 병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부 발표나 이런 굉장히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게 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정보 제공이 한국어로만 된 겁니다. 근데 아마 대다수의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저희는 선주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선주민 분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어만 단일 언어로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단일 언어 사용 국가이거든요. 아마 이게 다언어 사용 국가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어로만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 전염병의 위력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한테 미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게 너무 큰 상태에서 이거를 빨리 이주민들이 조금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이주민 단체들, 저희를 포함해서 그래서 급하게 번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나 SNS 같은데 계속 올렸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이미 2018년도에 외국인용 재난정보 안내 앱이 개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한 건데, 이멀전시 레디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홍보 문구가 있는데, 이게 영어하고 중국어만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상황이나 2020년도 상황이나 외국인 구성에서 어느 나라 출신 어느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특별하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때 개발할 때 좀 여러 언어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것도 이제 많이 그나마 제공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국경이 폐쇄가 됐고, 내가 비자를 예를 들어서 3월 30까지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는데 국경이 폐쇄돼서 못 나간다고 하면 나는 그러면 바로 불법 체류, 소위 미등록 체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직접적인 정보들이 법무부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무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관련된 비자 정책 관련된 거는 이제 영어, 중국어로 발표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요. 어쨌든 자신과 직접 관련된 정보들도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이 돼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 곳에서 모아서 정부 관련된 자료가 좀 다국어로 제공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3월 11일 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포털 다누리를 통해서 최소한 12개 언어로 관련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 정보의 양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그 포털 다누리에 굳이 가서 볼 만큼 그렇게 많은 대량의 정보를 번역하지는 않아가지고 여전히 지금 외국인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어쨌든 지금 이제 처음에는 개학이 연기되었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개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퐁당퐁당 학교를 아이들이 가게 되는데, 이 관련한 시스템을 이주민들이 따라가기에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온라인 개학을 엄마 개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한테 돌봄이 집중됐는데, 이게 국제결혼가족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돌봄 노동에 잘 들어오냐 하면 꼭 그렇지 않아서 캄보디아 엄마, 베트남 출신 엄마들이
온라인 계약을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잘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했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도 물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축적이 됐으면 좋았는데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건 나중에 저도 약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맨 처음 느꼈던 거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관광으로 잠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정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가든5 스파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았던 건데 여기에 가려고 했던 남편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국제결혼 부부예요. 아내가 베트남 출신의 이렇게 분인데 그래서 둘이 같이 여기를 갔다가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출입을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은 이미 한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외국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남편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여기저기 막 항의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하신다면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하겠다. 그래서 차별진정 들어갔었던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인권위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인권위에 되게 많이 진정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참 답답한 게 그 당시에 어떤 해외에서 금방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미 한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단지 신분상 현재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게 작동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볼링장 건도 비슷한 거였죠. 외국인이 입장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저희가 이주 현장 단체들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입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외국인과 관련된 얘기가 아예 없거나 경기도처럼 아예 보도자료에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곳들이 처음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자체 단위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경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경기도에 이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를 먼저 제안해서 약간 진보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보다 인도적인 사안에서는 경기도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무너뜨려서 처음부터 보도자료에 딱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도 발표를 하는데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외국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 관련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도 개인 자격으로 같이 참여하고 단체들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재난지원금 가기 전에 사실은 마스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3월 5일 날 이제 마스크가 어쨌든 굉장히 그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주민등록 뒷자리에 맞춰서 이제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외국인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돼야 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근데 이제 외국인 등록 기간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외국인 등록해서 장기 체류, 한국에서는 90일 이상이면 장기 체류를 보는데 이미 장기 체류 들어갔는데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고, 그래서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못 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전화 중에 미등록 체류인 여성분이신데 온 가족이 미등록이에요. 그래서 마스크가 여러 장 필요한데 마스크를 사러 이렇게 동네 약국에 갔어요. 근데 그 약국이 평소에 이 가족들을 잘 도와주는 곳이에요. 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애들이 아프거나 하면 그 약국 가서 약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마스크 살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를 그 약국 쪽에서도 알고, 그러니까 되게 비싸게 받은 거예요. 2장에 10,000원 넘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평소에 그 약국이 없으면 자기네가 애가 아팠을 때 잘 안 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약국을 대상으로 뭘 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억울해서 전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하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여전히 이제 미등록 체류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도 많이 했는데, 뒤로 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방역 물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이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여기 대구에서도 평등 마스크 나눔해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보니까 저희도 되게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4일 동안, 총 4일 동안 한 1,200 정도? 네, 1,200세트 정도 나눠준 것 같은데요. 동네에 저희 그 사무실 입구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가 있는데, 그 치킨 가게에 4명이 일하는데 모두가 유학생 출신의 미등록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베트남 출신인데, 그래서 마스크를 못 사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이 급여가 1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기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그 사업주가 별로 친절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눈치 보면서 얼른 뛰어온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자기네 4명 있는데 대표로 받아가서 다 나눠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좀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혹시나 언어 소통이 잘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통역 선생님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통역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보냈죠. 그 여러 물품을 4사람분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베트남 선생님이 그 얘기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일단 배제된 것도 배제된 거지만 이 사람들이 근무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열악해서 배제 안 했어도 구입하기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랑 경기도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한 발표를 하게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도 국가인권에 진정하고, 예, 긴급재난지원금도 진정하고, 예, 그래서 되게 바빴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처음에 선거 전에는 70% 정도 얘기했다가 이제 전체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저희도 늘 궁금증을 갖고 지켜봤는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결혼 이민자랑 영주권자만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6월 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차별진정했던 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주민 배제한 거를 개선해라라는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바로 수용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경기도는 아직도 수용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산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기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 발표문에는 4월 16일 날 발표된 내용이죠.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 기준이 뭐지? 그래서 해당 인원을 일단 파악을 해보면요. 그 위의 표는 이제 국민의 배우자, 현재 그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올해 4월 기준으로 지금 16만 7천 명 정도이고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정도 되는 외국인 중에서 사실은 27만 명 정도만 포함이 된 거죠. 상당히 다수가 외국인에서는 그 배제가 된 건데요. 또 하나 문제는 갑자기 왜 세대주냐라는 겁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세대주일 경우에 남성이 세대주일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남성들한테 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근데 한국처럼 지금 우리 모두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외국인 등록번호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행정 시스템도 있는데 갑자기 웬 세대주? 이게 굉장히 저는 여성 이슈로서 젠더 이슈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갑자기 1인 부양자 모델로 회귀한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대주가 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국제결혼 커플에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냥 한국인한테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국제결혼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에 국제결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한국인 남편들한테 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뭔가 의의 신청을 하게 했고 막 이러니까 전국의 쉼터들이 다 바빴어요. 왜냐하면 쉼터에서는 쉼터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폭력 가해자일 수 있는 배우자인 남편이 이거를 받고 아내는 못 받고 이러니까 이의 신청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구를 중심으로 세대주한테 지원한 방식은 정말 후퇴한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한테 지급해야 된다. 외국인도 역시 포함한 외국인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누구를 포함했는가를 봤는데 한국인과 결혼한 세대를 준 거잖아요. 그 외에는 배제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족은 더 다문화지만 다문화가족이 아닌 이상한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혈통중심적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 가족 중심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었길래 관련한 내용이, 외국인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되어 있나. 그래서 찾아본 법이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이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이게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보면 지원법 자체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그냥 있고 시행령에서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보시면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보시면 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그래서 이제 결혼 이민자가 포함된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한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혼자 된 사람, 이런 경우도 지금 배제될 소지가, 여기서는 분명 혼인 중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헷갈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좀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배우자 사망했거나 배우자 이혼해서 외국 국적인데 한국계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2세, 이주여성 한부모나 뭐 이런 경우를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법에는. 그리고 본인의 기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코로나가 외국인의 기책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5번에 보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5번 항목을 잘 해석을 하면 모든 외국인한테 지원 가능했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보면 이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적어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도 난민은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난민법에도 보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난민은 빠지고 영주권자는 갑자기,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는 이 모든 규정이 없는데 왜 난민은 빠지고 영주권자는 포함된 건가?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혹시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은 외국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중요한데, 특정 어떤 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나누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 합리적 기준을 저는 못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경기도청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청와대 앞에서 전 국민한테 주면서 외국인을 배제했을 때 이주단체들이 같이 했던 거고요. 지금 경기도청 앞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